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학년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새학기 취업 성공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목차를 보면 기존에 많이 다루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고요. 특별히 막 새롭게 뭔가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 뭐 F1 비자 학생들이나 영주권자, 시민권자 포함해서 취업의 루트나 또 현황,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취업의 근본적인 차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네 번째인 학년별로 미국 취업을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나는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취업 루트라고 하면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보통 이제 유학생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친구들은 대체로 이제 F1 비자라는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제한적으로 학교 내에서 뭐 일을 할 수 있는 일정 시간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학교 밖에서 일을 하려면 CPT나 OPT를 통해서만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죠. 근본적으로 유급은 특히나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F1 비자 같은 경우에는 CPT라는 제도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학기 중에 또는 재학 중에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여름방학을 통해서든지 졸업하고 나면 OPT라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합법적으로 졸업을 하고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두 가지 어떤 루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OPT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Bachelor Degree나 뭐 Associate Degree, 그러니까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각각 1년에서 3년씩 쓸 수가 있고 또 석사나 박사를 하는 경우에도 또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년인데 스템 전공 같은 경우는 최대 2년을 연장해서 3년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T나 OPT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학교 밖에서 일을 하려면은 CPT나 OPT를 활용을 해야만 F1 비자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C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학 중에 F1 유학생이 재학 중에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CPT나 OPT 동일하게 전공과 내가 하는 직무가 매칭이 돼야지만 어프로벌이 납니다. 학교별로 대신 이제 CPT는 전부 다 상이해요. 그 CPT 신청하는 절차도 다르고 어프로벌을 받기 위해서 뭐 그런 내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입학을 함과 동시에 내가 우리 학교에 CPT policy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제 여름방학에 CPT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일정 금액을 꼭 내야지만 마치 그 서머처럼 서머 학기처럼 꼭 내야지만 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요. 신청 일정도 뭐 3월까지 해야 된다, 뭐 5월까지 해야 된다, 교수 추천서 받아와라, 뭐 일할 회사가 결정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이제 CPT를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풀타임으로 12개월 이상 할 수가 있고 CPT로 파타임으로 2년 이상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OPT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름방학 3개월씩 뭐 2번 정도 이렇게 이제 CPT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1학년 끝나고 보통 2학기가 지난 시점에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 학기나 2학기, 한 학기 끝나고 나서 바로 신청은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다만 이제 대학원들은 조금 다릅니다. 대학원들은 뭐 바로 입학하자마자 신청이 되는 학교들도 가끔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이나 뭐 2년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학교들은 대체로 2학기가 지난 다음에 신청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말씀드렸듯이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의 CPT policy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이제 OPT는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CPT는 재학 중, OPT는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일반적으로 1년이죠.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그러니까 2년제 전문대 그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하고 나서 1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편입을 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또 1년에서 3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템 전공인 경우에만 이제
1년 플러스 2년 해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될 수가 있는데 스템 전공이라서 무조건 3년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1년의 OPT가 마치고 나서 그 중간에 내가 2년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연장 신청을 잘 안 해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까다롭거든요. 기업에서 해야 될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OPT 익스텐드 2년을 해본 기업인지 아닌 기업인지도 사실 우리가 취업할 때 미리 한번 리뷰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학위당 한 번씩만 신청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버드 대학교 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OPT 1년 썼는데 내가 예일대학교로 뭐 다시 3학년으로 편입학을 해가지고 뭐 다시 졸업을 했다 그래서 똑같은 배철러 디그리일 때는 또 OPT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공이 달라진다 그래서 배철러 디그리에서 2개의 배철리가 있다고 해서 2번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OPT를 쓸 때마다 단계가 뭐 2년제, 4년제, 뭐 석사, 박사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OPT를 계속 쓸 수 있는 것이지 동일한 레벨의 학위에서는 한 번밖에 전공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OPT는 졸업하기 90일 전부터 신청을 하고 늦어도 졸업하고 나서 60일이 되기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프로벌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실제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게 짧게는 뭐 한 달, 길게는 뭐 3개월까지도 리뷰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을 해놓은 것이 좋고요. 물론 이제 기업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이제 OPT가 대체로 어프로벌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서부터 당연히 기업을 빨리 결정을 해서 내가 일할 기업을 신청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이 OPT 기간 동안에는 내가 회사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옮길 수도 있고 단 회사에서 OPT 기간 동안에 일을 하다가 내가 뭐 자발적으로건 아니면 뭐 인바운트리 이제 해고가 됐을 경우에는 90일 안에 반드시 회사를 다시 찾아서 연장이 돼야지만 OPT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OPT 기간 동안에 90일 이상 언임플로이먼트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OPT가 이제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럼 OPT 끊어지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법적인 내용들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해서 뭔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CPT는 이제 재학 중에 뭐 지금 이제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도 입학하자마자 우리 학교에 CPT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혹시 지금 2학년, 3학년 학생들이라도 아직 CPT에 대한 팔러시를 정확히 모르는 친구들은 꼭 학교에 문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OPT 기간 동안에 보통 일을 하고요. 물론 이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학생들에게는 이제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F1 비자 학생들입니다. 이 OPT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받게 되는 비자가 H1B라는 비자죠.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H1B 비자 이외에는 사실상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가 거의 없다. 뭐 5번 비자나 뭐 또 이제 뭐 M 비자 같은 것들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E2 비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E2 매니저 비자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겐 많이 적용되지는 않고요. 석사 이상들이 대체로 많고 거의 한 97, 8% H1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따라서 이제 OPT 기간 동안에 H1B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upper 레벨의 학교로 가든지, 그러니까 뭐 학사한 친구들은 석사로 가든지, 석사한 친구들은 박사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학교로 이제 트랜스퍼 다시 이제 재입학을 해가지고 학생으로 계속해서 다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미국에서 더 이상 체류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OPT가 끝나면 더 이상 신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OPT 기간 동안에 반드시 H1B라는 비자로 취업 비자로 내가 신분을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H1B는 이제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인데 뭐 1년에 영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총 8만 5천 개의 쿼터가 있죠. 그래서 석박사 이상들이 이제 2만 개, 학사 이상 6만 5천 개. 그래서 석사는 2번 추첨이 될 수가 있는데 매년 3월에 딱 한 번에 신청을 하죠. 그래서 3월 뭐 둘째 주에 요즘 이제 둘째 주에 전부 한꺼번에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추첨을 3월 말에 하고 그리고 추첨이 된 친구들만 서류를 받아서 이제 심사를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어지고 보통 서류 심사가 빠르면은 한 2달, 뭐 늦으면 이게 뭐 한 6개월도 진행이 되거든요. 6개월,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류 심사하다가 OPT가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잘 준비를 해서
넣어야 될 텐데 큰 문제 없으면 실질적으로 10월 1일서부터 리걸리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졸업을 우리가 보통 이제 5월에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OPT가 이제 6월, 7월, 8월 그쯤에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 7월 OPT가 끝난단 말이에요. 1년짜리들은 그러면 그 사이에 3월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비자가 어프로벌 받는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연장할 수가 있어서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는데 한 번 연장할 때는 또 다시 어플라이를 해서 서류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물론 그때는 추첨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쿼터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서류 심사죠. 서류 심사일 때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이 지원자가 지원하려고 하는 포지션이 전문직으로 인정되는 직무인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을 꼭 채용해야 하지만 가능한 그런 어떤 프로페셔널 잡인지. 두 번째는 이 잡의 그 퀄리피케이션이 되는 지원자인지. 다시 말하면은 경력이나 전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이나 전공이 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학생인지 아닌지에 대한 지원자인지가 아닌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류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뭘 강조합니까? 전공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많이 뭐 6년 이상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서류에서 보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전공이죠. 그리고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어떤 분야들마다 자격증을 조금 참고하긴 하지만 거의 90% 이상이 전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레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업의 어떤 그런 뭐 크고 작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무와 그다음에 이제 전공이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그리고 이 직무가 전문성을 인정받는 그런 직무인지.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전문성을 인정받는 직무인 것 같은데 또 미국에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또 내 생각할 때는 내가 뭐 4년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내 퀄리피케이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뭐 직업들이 굉장히 많죠. 뭐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꼭 4년제를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4년제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H1 비자가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뭐 그런 직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걸한 부분들도 미리 입학하기 전서부터 충분히 리서치를 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이게 이제 H1 비자로 가능한 직무가 되는 전공인지 아닌지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22년에 미국의 취업 현황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자료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지금 사이트에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myvisajobs.com이라는 그런 이 사이트가 있거든요. 보이시죠? 요 myvisajobs.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나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H1B, 그러니까 H1B가 이제 외국인들 취업이니까 근데 이 H1B에는 신입만이 아니라 경력직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력직들.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IT로 뭐 10년, 20년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미국으로 와서 일할 때도 이 H1B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력직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여기 LCA라고 되어 있는데 이 LCA는 이 H1 어플리케이션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85,000개가 지원이 되지만 그러니까 그 어프로벌을 받지만 실제로 지원은 뭐 한 30만 개, 20만 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첨을 하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게 리뉴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3년에 한 번씩 이제 한 번 리뉴얼 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리뉴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5년 전에 한 사람도 리뉴얼 할 거고 7년 전에 한 사람도 리뉴얼 할 거고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20만 개 뭐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처음 이니셜 어플라이 하는 개수는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에버리지 샐러리 같은 경우에도 신입만이 아니라 이 경력직들이 대부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버리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입 에버리지 샐러리가 아니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마다 보면은 대부분 뭐 많이 강조드리지만 컴퓨터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뭐 하나 College University Professional Schoo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수들만이 아니라 대학 병원이나 대학 연구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비영리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85,000개의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영리 기관은 85,000개랑 상관없이 지원을 해서 아무 때나 지원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가 되면은 이게 승인이 나면 바로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공계 중에서 또는 이 그런 쪽에 대학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이제 여기 3등에 있는 요 그 College University and Professional School로 들어간다. 다 교수들이나 교직원이 아니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카운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 뭐 이렇게 한번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거를 지금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직업별로도, 그러니까는 직업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돼 있죠. 직업별로 이제 어떤 직업들이 외국인들한테 지금 열려져 있는지, 그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쭉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업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들어가 보시면은 올해 이 기업에서 어떤 잡을 몇 명 뽑았는지가 다 나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참고하셔서 내가 좀 타겟 컴퍼니를 잡을 때 이런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1학년 때 하셔야 돼요. 1학년 때, 1학년 때, 2학년 때 보시고 타겟을 미리 잡아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 대부분 테크 기업들이에요. 대부분 IT 기업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카운팅 펌이 좀 있고 뭐 거의 뭐 그쵸. IT 아니면 어카운팅 펌들이죠. 아니면 파이낸스 회사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세 그룹이 전부 다다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컨설팅 펌이나 뭐 어카운팅 펌이나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고. 자, 그러면 이제 한국과 미국 취업의 차이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 취업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취업이 되는 시기 자체가 졸업 예정, 그러니까 4학년 2학기 때나 또는 졸업을 하고 나서 이게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미국은 한국보다 이 취업의 시기가 1년 내지 2년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한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도 전혀 늦지 않은데 미국은 3학년 때 준비하려면 이게 너무 늦어버리고 왜냐면 3학년 때 취업이 이제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미국에 비해서 2년 전에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취업의 시기 자체가 미국은 3학년 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3학년 때 아예 취업이 결정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용 방식은 뭐 한국은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공개 채용하는 기업들이 좀 있고 수시 채용은 대부분 한국은 아직까지는 경력직 위주죠. 그러니까 신입은 거의 수시로는 잘 안 뽑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또 한국은 이제 채용을 할 때 취업 플랫폼이 있어요. 뭐 사람인이나 자쿠리아 같은. 그래서 심지어 신입이라고 할지라도 중소기업들이 이 취업 플랫폼에 이제 그런 오프닝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외국 기업 포함해서 이 취업 플랫폼을 통해서 취업이 되는 신입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을 하고 인적성 검사를 하고 단체로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공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미국 취업은 기본적으로 채용 방식 공개 채용이 없죠.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채용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수시 채용 경력직 위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의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뽑아요? 3학년 때 학교를 직접 찾아오죠. 자페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학년 때 대기업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뭐 기업 설명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인턴을 뽑아가지고 인턴을 시켜서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거의 없죠. 아직까지는 한국은. 근데 이제 미국은 3학년 1학기 때 학교로 회사들이 직접 찾아와서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여름방학에 그들 그 3학년 1학기 때 찾아왔던 학생들을 미리 뽑아 놓는 거죠. 그래서 여름방학 인턴십을 3개월 하고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뭐 많게는 80%뭐 적게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4학년 졸업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얘기죠. 1년 있다가 너 졸업하고 우리 회사로 와라고 이제 미리 정규직 어퍼를 줘버리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게 예외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이 3학년 때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3, 4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히나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OPT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일할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OPT가 그러면 신청이 안 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을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선택인 경우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대학원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 중심이기 때문에 취업할 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로 대부분의 잡들은 뭐 한 95%의 잡들은 대학원 학위가 없더라도 취업이 먼저 돼서 실무에서 필드워크를 통해서 경력을 쌓는 것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보는 잡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대학원을 가는 이유는 신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석박사를 해서 이제 내가 학교에 남는다거나 연구소로 갈 친구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내가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나 어떤 그 컴퍼니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굳이 대학원 갈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대부분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미리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대학원을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링크드인이나 이제 커리어 빌더 같은 취업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뭐 몬스터나 이런 짜코리 같은 거죠. 근데 그런 미국의 취업 플랫폼은 이런 그 신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잡 오프닝이 거의 없습니다. 헤드헌터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더구나 이제 영주권 없는 유학생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없는 신입들의 정규직 취업이 가장 좋은 루트는 3학년 때 잡페어나 언컴패스 리스크를 통해서 학교로 찾아오는 기업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인터뷰가 오케이가 되고 3학년 여름방학 동안에 인턴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 루트를 꼭 타셔야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목표했던 글로벌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요. 채용 절차는 레주메를 보죠. 미국은 간단합니다. 레주메는 커버레터밖에 없어요. 한국은 무슨 서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이제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뭐가 복잡합니다. 미국보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레주메 한 장, 커버레터 한 장, 이 두 장이면 끝나요. 그리고 그거 보고서 인터뷰할지 말지를 기업이 결정하고 인터뷰에서 인터뷰 오케이 되면 그냥 채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채용 절차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기 때문에 준비만 잘하면 내가 경쟁력 있는 어떤 이력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 자, 그래서 미국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으로 취업을 할지 미국에서 취업을 할지를 언제 결정하셔야 되냐면은 늦어도 1학년 때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취업은 3학년 때 상당 부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1학년 때 결정을 해서 내가 한국으로 가실 분들은 여름방학이나 또는 뭐 어떤 그런 그 커리어 루트 자체를 한국 취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 학교 선택부터 전공 선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취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교 선택이나 전공 선택은 당연하고 커리어 어떤 그 개발과 관련돼서도 1학년 때부터 경력을 쌓아 나가기 시작하셔야 되고 어디서? 미국에서. 왜냐면 미국은 3학년 때 결국은 인턴을 통해서 취업이 되는 거 대부분이니까요. 이거를 1학년 때 사실 입학하기 전에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유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뭐 우리가 서베이를 해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내가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하면 그거를 어쩔 수 없이 경력도 못 만들고 인턴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4학년 때 떠밀리듯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4년 동안 내가 고생하고 뭐 어렵게 공부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그 자체로 의미는 있겠지만 취업 사이드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이제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유학생들이 국내 대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특히나 이제 영어에 대한 장점. 예전에만 해도 이제 저는 30년 전에 유학했지만 25년 전에 유학했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영어를 잘하고 뭐 외국에서 공부해갖고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밸류를 많이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으로 점점 나가기가 그때는 어려웠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국의 대학생들도 다 1년씩 미국으로 가서 연수하고 오고 미국 가서 인턴십하고 오고 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서 유학생을 뽑거나 이런 기업들은 없고요. 또는 오히려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국 유학생보다 미국 기업에서의 경험이 많은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 J1 비자를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한국도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나가거든요. 대학들에. 그래서 미국 유학생들이 국내 대기업에 취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내 대기업 취업은요. 한국 대학생들도 2학년, 3학년 때부터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대기업들의 어떤 신입사원을 뽑는 게 심지어 이제 이런 그 공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수시 채용인 경우에도 서류 준비할 것도 많고 또 테스트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인적성 검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인적성 검사 물론 요즘 영어로 보는 기업들도 가끔 있긴 한데 한국어로 보는 기업들은 한국어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단어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유학생들이. 또 이제 면접 준비라든지 자소서 준비라든지 뭐 등등등등 굉장히 한국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경력도 그렇고 자격증도 그렇고. 가끔 지금 이제 해외 대학으로 가서 해외 유학생들 리크루팅을 한다라는 이제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거는요. 대부분 아주 제한적으로 석박사, 특정 분야의 석박사 그리고 이공계 위주의 어떤 그런 리크루팅이 아주 일부 있습니다. 대기업들, 뭐 LG나 삼성이라는 대기업들.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유학생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국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취업을 할지 한국으로 돌아올지를 미리 결정해라. 1학년 때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이거를 미국 취업할 거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학생들이 내가 미국에서 취업하겠다라고 결정했을 경우에 미국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의 시기가 언제예요? 대학교 3학년. 늦어도 4학년 때는 취업이 결정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학 1학기부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여름 인턴 포지션에 계속 지원을 해서 3학 2학기가 끝난 3개월 여름방학 동안에 정규직 오퍼에 전환이 가능한 기업에 가서 여름 인턴십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1학년, 2학년 때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유학생 취업이. 왜냐면 지금 유학을 가서 학교 수업 따라가고 영어로 강의 따라가서 뭐 학교 숙제하고 학점 따기도 학점 관리하기도 너무 힘든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인턴십도 해야죠. 또 레주메 빌드업도 해야죠. 인터뷰 준비도 해야죠. 뭐 자원봉사도 해야죠. 마원티어도 해야죠. 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적기 때문에. 미국은 이거를 1학년, 2학년 때 다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3학년 1학기 때 사실상 정규직 오퍼가 가능한 여름 인턴에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취업의 방법은 언캠퍼스 리크루팅이다. 보통 이제 언캠퍼스 리크루팅에서 실제로 우리가 오퍼를 받을 수 있는 건 3학년 가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학년 1학기 9월, 10월 그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거의 1차적으로 내 정규직 취업이 되는지 마는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기업 담당자들이 학교로 와서 자페어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 내가 완성된 이력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유학생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력서를 가지고 이미 경력이 한 두세 개 정도 채워져 있고 내가 관련된 뭐 클럽에서 뭐 활동을 했다거나 발런티어를 했다거나 리더십이 있다거나 그런 내용들의 레주메가 작성이 되어져 있고 그 레주메를 기초로 해서 학교로 온 기업들에 내가 인터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레주메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수시로 내가 알아봐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가 우리 기업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류 제출해서 뽑습니다.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일일이 내가 가고 싶은 기업들을 찾아서 그 기업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오프닝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없더라도 내가 어떤 부서를 찾아서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보통 그래서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 갖고 지원을 하는데 보통 이제 한국 학생들이 한국 유학생들이 그런 네트워킹이 잘 안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뭐 갈 데가 없어지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기업이랑 너무 뭔가 조금 이렇게 격차가 심한 그런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을 어쩔 수 없이 신문지 때문에 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 그래서 루트를 보면 1, 2학년 때 이제 인턴십이나 그런 어떤 내용들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1학년, 2학년 때가 제일 중요하다. 그때 이제 내가 취업을 준비를 잘해서 3학년 여름 인턴십을 통해서 4학년 1학기 때 미리 정규직 오퍼를 받고 그때 정규직 오퍼를 받은 회사에 갈지 아니면 내가 4학년 때 다른 기업을 더 찾아서 그 기업으로 갈지를 졸업 전에 최종 결정을 해서 OPT를 통해서 근무하다가 이제 OPT 기간 동안에 H1B로 바뀌어지는 이런 루트를 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영주권자분들도 똑같아요. 시민권자 똑같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고 해서 4학년 때 취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1학년, 2학년 때 뭐 좀 여름방학 때도 CPT 없이 일할 수 있고 또 내가 한 학기, 두 학기 휴학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력들을 미리 만들어놨고 결국은 3학년 1학기 때 뭐 유학생들과 똑같이 시민권자분들도 미국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이제 여름 인턴십을 지원을 해서 그 여름 인턴십 3개월을 통해서 뭐 대기업으로 가서 이제 인턴을 해보는 거죠. 미국의 인턴십은 그런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허드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뭐 무슨 뭔가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인턴으로 같이 일해보고 이 학생들 중에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팀에 잘 맞는 학생들을 정규직으로 뽑으려고 인턴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유학생들을 잘 안 뽑으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유학생들은 아까도 보셨지만 뭐 OPT 신청해줘야 되죠. 연장하려면 또 기업이 서류 내야죠. H1B 해줘야 되죠. 이런 어떤 그 번거로움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자칫하면 OPT 1년밖에 안 나오는 대부분의 전공들, 스템 전공을 제외한 전공들은 OPT 기간 동안에 우리 회사에서 다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서 일을 시키다가
내가 H1 집어넣는데 H1이 떨어져 버리면은 더 이상 이 학생들을 우리 회사에서 일을 시킬 수가 없게 되고 다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기업에서는 이 학생들을 킵하고 싶은데 더 이상 킵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도 일하고 싶고 기업도 채용하고 싶은데 더 이상 채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경우죠.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F1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예 처음 인턴을 뽑을 때부터 좀 이렇게 좀 차별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차별이 있기 때문에 1, 2학년 때 조금 더 내가 더 미국 학생들보다 다른 경험이나 조금 특별한 어떤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갖고 있어야 3학년 때 내가 글로벌 기업으로 인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학년별로 미국 취업하는 준비 방법. 그러니까 학년별로 해야 될 것들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1학년, 2학년, 4학년까지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는요. 내가 지금 4학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1학년 때 해야 될 것들을 잘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이걸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1학년 학생들이 듣고 있다면은 또는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내가 1학년 때 해야 될 것들을 가능하면 내가 입학하기 전서부터 하면 좋겠구나. 그쵸?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일단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는 학생이건 일단 이제 미국에 입학을 하게 되면 뭐 수강 신청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긴 한데 뭐 그게 이제 그건 당연하고요. 또 학교 수업 따라가고 GPA 관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뭐 그거를 설명드리고 싶진 않고요. 단 이제 학교 생활에서 1학년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스튜던트 어그니제이션 페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이제 설명회 같은 거죠. 학교 설명회. 거기서 동아리 클럽이죠.를 조사를 해서 클럽을 하나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클럽을 들 때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가 뭐 영화를 좋아한다고 영화 뭐 클럽을 든다든가 뭐 독서 클럽을 든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좋을 수가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어떤 취미에 대한 클럽보다는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면 취업과 연관된 동아리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취업과 연관된 동아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거를 심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면은 IT 관련 동아리라든지 내가 뭐 공대면은 뭐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분야에 연관이 되어져 있는 동아리로 가는 게 좋고 또 이런 동아리에서 보드 멤버로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1학년 때서부터 막 보드 멤버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드 멤버로 활동하는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동아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이력서에 그냥 한 줄 들어가는 것이고 그냥 미국의 경험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이제 한국 학생들 보면은 많은 동아리들을 하는데 코리안 아메리칸 이제 뭐 스튜던트 오르가니제이션 이런 데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한인 학생이죠. 뭐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력서나 내 커리어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동아리는 아니에요. 좋은 클럽은 아닙니다. 물론 보람은 있겠지만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만 저는 가능하면 내셔널한 동아리, 그러니까 이제 한 학교의 동아리보다는 각 이제 전국적인 동아리가 좋고요. 그리고 내 전공과 연관된 동아리 하는 것이 좋다. 네, 취업을 위해서는요. 자, 진로인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학년 때 한국 취업을 할지 미국을 취업을 할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로가 결정이 돼야 그 진로라는 것은 내가 미국 취업을 할 경우에 어떤 직무에 어떤 인더스트리에 어떤 잡에 아큐페이션에 내가 취업을 할지를 사실은 입학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직 결정이 덜 된 상태에서 지금 입학이 되셨다면 1학년 때 이거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결정이 돼야 내가 최종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영주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권자도 결국은 기업에서 너무나 다른 전공을 한 친구들을 잘 뽑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유사 전공이나 관련 전공을 한 직무의 포지션의 오프닝과 연결이 돼야 이제 취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분야
어떤 직무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이라기보다는 그 기업도 내가 구글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구글에도 포지션이 뭐 한 뭐 200개, 300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IT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어카운팅도 있을 거고 디자인도 있을 거고 뭐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너무나 많을 거 아니에요. 직업이. 그러면 내가 구글이라는 회사도 좋지만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갈 것인가 요 직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직무하고 내 전공하고 맞아야 비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직무하고 전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회사에서도 보는 거예요. 리크루터들도 그 직무하고 전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더스트리, 어떤 잡 디스크립션으로 갈 건지를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1학년 때. 그렇죠? 그래야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뭔가 효과적인 전공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 전공도 가능하면 무슨 전공이요? 스템 전공. 그렇죠? 그래서 3년짜리 스템이 나오는 전공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1학년 때예요. 예. 2학년만 돼도 좀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이거를 결정을 해서 1학년 1학기 때 심지어 내가 학교가 좀 잘못 선택이 됐구나. 또 내가 전공이 좀 내가 생각했던 건 잘못 선택됐구나. 그럼 지금 바꾸셔야 돼요. 1학년 때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제 2학년 3학년 가버리면 참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국 취업할지 미국 취업할지 한국 취업할 거면 한국 취업에 맞는 대학, 한국 취업에 맞는 전공 그 루트로 미국 취업할 거면 미국 취업에 맞는 대학, 미국 취업에 맞는 전공 그 직무에 맞는 어떤 그런 포지션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 할 것은 이제 전공 확정하고 그다음에 혹시 편입학을 할 거면 이때 고민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관심 분야나 물론 적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미국 취업 현황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my비자잡스닷컴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외국인들의 취업이 어떻게 되는지 또 구글링 좀 해보셔서 지금 현재 트렌드가 어떤지 또 H1B 요건이 어떤 전공이 어떤 직무랑 매칭이 되는지 또 샐러리가 어떤지 어떤 도시에서 이런 인더스트리가 많이 발전이 됐는지 현재 잡 마켓이 어떤지 그리고 졸업하려면 아직 많이 있으니까 5년 후 10년 후에 이 잡의 어떤 그 미래가 어떤지 또 심지어 미국에서 좀 일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갈 거면은 한국에서 이 잡이 어떤지 또 미국 경력을 한국에서 얼마큼 인정해 주는지 등등 고려할 게 너무나 많죠. 사실 이게 언제 고려해야 돼야 된다고요? 그쵸? 10학년, 11학년 때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 고려를 통해서 대학과 전공과 지역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 그렇게 신중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안 갖고 그냥 유학원을 통해서 이게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대학을 정했거나 이게 앞으로 전망이 좋대 라는 정도의 어떤 두루뭉술한 내용들로 전공을 생각해 갖고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지금 정확하게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2학년 되면 늦습니다. 예.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조금 뭐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이거 그러면 1년이 허송세월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학년 들어가자마자 2, 3개월 내에 이거를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1학년 학생들은 군입대 시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한국은 4학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되니까 보통 한국 대학생들은 2학년 끝나고 군대들을 많이 갑니다. 예, 뭐 또는 3학년 끝나고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미국은 어때요? 이게 2년이 빨라지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어때요? 입학하기 전에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취업 준비가 2년밖에 없으니까 3학년 취업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는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뭐 한 학기나 두 학기를 끝나고, 그러니까 늦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학년 끝나고는 군대를 갔다 와서 2학년으로 다시 미국으로 오던지 아니면은 뭐 다시 재입학을 하던지 편입을 하던지 어쨌든 뒤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뒤에 있는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취업하기에는. 그리고 이제 카투샤나 이런 어떤 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게 추첨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1학년 끝나고 카투샤나 이런 쪽으로 추첨이 됐을 경우에 갈 수가 있고 잘못하면 이게 신청 기간이 늦어져 버리면은 내가 1학년 끝나고 가고 싶은데 이게 이제 한 6개월, 8개월 이렇게 기간이 남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학교를 더 다니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알아보시고 1학년 입학하자마자 내가 군입대 시기를 결정해서 신청할 거 있으면 미리미리 신청을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2005년도에 미국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가서 그때 이제 뭐 우리 유학생들이나 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를 보고 이제 이런 플러스컬럼 회사를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뭐 24시간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5년 넘게
정말 수천 명의 학생들을 상담하고 또 그 친구들의 인턴십이나 또 그 학생들의 커리어를 또 취업을 시키고 이러면서 보면은 군입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입대 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1학년 끝나고는 다녀와야 된다. 이거 3학년 끝나고 가버리면 잘못하면 또는 4학년 1학기 끝나고 가면은요 OPT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OPT는 1년 이상을 마지막 학기를 학교를 미국 다녀야지만 OPT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유학생들은 F1 유학생들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턴십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면서 인턴십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요즘 1학년 입학하기 전서부터 인턴십들을 많이 하죠. 지금 고등학생들도 인턴십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 무조건 영문 이력서 한 장짜리 있어야 되고 커버레터 있어야 되고요. 이거 작성을 하고 1학년 1학기 때부터 선생님 아무 경력이 없는데요. 그래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1학기 때는 최소한 이제 인턴십을 진행을 해야 되죠. 1학년 뭐 여름방학 때 하던 아니면 학기 중에 하던 뭐 좀 겨울방학 때 하던 그래서 이때 인턴십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인턴십은 꼭 내 전공 아직 전공이 정해지지도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최종 전공이. 그래서 미국 기업에서 일을 해봤다는 경험 자체에 의의를 두기 때문에 꼭 전공과 직무를 일치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미국 기업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내가 매니저분과는 이렇게 소통을 하는구나. 또 미국에서 어떤 팀플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팀에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구나. 아, 미국 기업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어떤 경험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경험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1학년 때는 늦어도 첫 번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원격을 통해서 학교 입학하기 전서부터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미국 기업들하고 지금 인턴십을 많이 진행을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뭐 학기 중이나 아니면은 최소한 이 겨울방학 때라도 뭐 겨울방학 길지 않지만 뭐 3, 4주밖에 안 되지만 조금 앞뒤로 시간을 내서 최소한 6주 정도는 미국 기업에서 이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4에서 6주 정도는 그런 경험을 첫 번째로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많이 중요한 것보다는요. 내가 이런 기업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력서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최소한 두세 줄 정도 일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이력서의 내용을 토대로 두 번째 이제 인턴십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학년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1학년 때가 제일 중요해요. 점점 뒤로 갈수록 할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줄어듭니다. 4학년 때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미국 취업은 아까도 계속 반복드리지만 3학년 1학기 때 상당 부분 결정이 되어지니까 1학년, 2학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안 하셔서 많은 한국의 유학생들이 영주권자 포함입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이라도 취업을 내가 원했던 기업으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4학년 때 시민권자가 취업하려고 하면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결국은 수시 채용들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려고 했던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아예 루트 자체가 없어요. 지원 자체를 받지 않으니까. 왜? 어디서 뽑으니까 다 3학년 1학기 때 학교로 와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 다 전부 다 이제 인터뷰해갖고 여름 인턴 시켜보고 같이 일했던 학생들 중에서만 신입사원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학년 때는요, 이제 뭐 우리가 아직 동아리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동아리 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합 동아리가 좋고 또 클럽이죠. 전공이나 취업과 연관 있는 동아리를 추천드리고 2학년 때부터는 좀 뭐 발런티어십이나 또는 내 전공이 정해졌으면 전공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봉사활동 같은 거 하면 좋습니다. 뭐 꼭 그게 이제 이력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전공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 전공과 좀 간접 경험도 해보실 수가 있고 인턴십은 또 회사에서 하는 거지만 봉사활동은 조금 어떤 그 비영리나 또는 어떤 다른 그 외부에서 뭐 내가 조금 그 어떤 신문의 이슈 없이 할 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리더십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진로는 졸업 후 진출 분야를 확정을 해야 되겠죠. 네, 내가 어떤 기업으로 갈지 또는 이제 어떤 그 분야로 갈지 기업보다는 분야로 갈지를 전공을 하고 최종 전공을 확정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때 확정이 돼야지 미리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2학년 2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CPT를 쓸 수가 있거든요. 어떤 학교들은 전공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너는 CPT를
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CPT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랑 연관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전공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분야로 가서 일을 할 때만 CPT가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물론 학교마다 팔러스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전공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확정 때까지는 CPT 인정 안 돼. 그러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과를 이제 결정을 하든지, 왜냐하면 이 전과에 대한 건 언제부터 우리가 판단하자? 1학년 들어가자마자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요즘 인기 전공들, 뭐 소위 말하는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이런 것들, 취업이 잘 된다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은 좀 달라요. 어쨌든 그런 그 전공들은 왜냐면 결혼이 생겨야 또 트랜스퍼가 되고 하는데 결혼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편입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같은 학교에서 전과하는 게 훨씬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과를, 그러니까 그 과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면은 이거를 위해서 내가 어떤 학점은 어떻게 취득을 해야 되고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를 1학년 때부터 알아보셔야 되고요. 내가 이 전과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편입도 알아보시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편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편입을 했을 때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냐 없냐,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미국은 이 편입이 좀 자유로운 편이 한국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들어가서 내가 한 두세 달 학교 다녀보고 또 사실은 이제 우리 뭐 저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15년, 뭐 거의 한 17년 동안 학생들, 유학생들 취업만 상담하고 취업하는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학생의 학교와 전공을 들으면 3년 후, 4년 후에 이 학생이 취업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학교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주립대들 같은 경우에들은 내가 석박사를 해서 교수를 하겠다고 하면은 너무나 좋은 학교들도 많지만 실제로 이 전공에 이 학생이 이 학교에서 취업되는 확률은 거의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원을 통해서 그냥 이 학교 랭킹 보고 랭킹이 50일 건 아니야. 그리고 이 학교가 다른 학교들보다 장학금도 줘. 그리고 가서 전과해. 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상담을 통해 갖고 학교 결정이 되고 전공 결정이 된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정말 한 7, 80%는 되는 것 같아요. 한 8, 9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사실 이 유튜브를 강의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학년 1학기인 학생들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이 전공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상담을 좀 받고 그리고 나서 편입을 할지 아니면 전과를 할지 아니면 재입학을 할지를 1학년 때 결정하는 게 제일 좋지만 1학년 때 혹시 그 지금 이거를 놓쳤다면 2학년 1학기 때라도 2학년 1학기 때라도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2학년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로 진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년제로 편입을 바로 할지, 그렇죠? 아니면은 편입을 해서 입학이 됐는데 이거를 디퍼를 시킬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다음 학기 입학으로. 왜냐면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2년을 하고 나면 OPT가 나오거든요. 그 OPT 때 경험을 쌓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2년제에서 4년제로 트랜스퍼를 하자마자 바로 입학을 하지, 입학을 바로 안 하면 3학년을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입학을 그냥 취소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4년제로 바로 편입을 할지 아니면 편입학을 어프로벌 받고 나서 디퍼를 시킬지 아니면 아예 편입을 1년 미쳐가지고 하고 OPT부터 먼저 할지 이것들을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는 학생들은. 전공마다 조금 다릅니다. 전공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역마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2학년 1학기 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상담받고 가는 학생들 중에서는 내가 원하는 학교로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입학하지 않고 아예 편입학을 취소시켜버리고 OPT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어요. 경력을 위해서. 왜냐하면 자신 있는 거죠. 내가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으로 편입이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학점이나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이
OPT를 통해서도 에디가 되면 됐지 더 이게 다운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굳이 우리가 설득시키지 않더라도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내년에 다시 편입학을 할래요. 대신 지금 이 OPT 1년을 잘 활용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해서 스스로 OPT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하고 OPT 1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이거를 활용할지 말지도 같이 결정을 하자. 그러려면은 내가 4년제를 어디로 갈지 편입학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인턴십이죠. 1학년, 2학년 인턴십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리고요. 입학하기 전서부터 이제 경험을 쌓은 친구들이나 또는 1학년 때 인턴십을 한 친구들은 2학년 때 인턴십을 또 한 번 또는 두 번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3학년 1학기 때 취업이 되는 인턴십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즉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인턴십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2학년 때까지의 경력을 최소한 2~3개를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왜냐면 이력서에 다 이게 표시가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 이력서 한 장을 보고 3학년 1학기 때 학교로 찾아오는 글로벌 기업들의 리크루터들이 이 학생을 인터뷰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1학년, 2학년 그래서 인턴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학년들은 이제 전공 선택 과목, 이제 전공이 이제 들어가니까 전공 필수는 정해져 있지만 전공 선택 과목들은 무엇을 할지, 내가 어떤 직무로 갈지를 좀 미리 참고를 해서 전공 선택 과목들을 정하셔야 되죠. 물론 이제 뭐 학점 잘 주는 교수님들의 과목들을 대부분 선택하죠, 학생들은. 그러나 너무 어렵거나 또는 내가 가려고 하는 직무와 어떤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과목들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학점을 잘 주더라도. 그래서 그거와 연관되어져 있는 과목을 3학년 때부터 선택을 하시고, 뭐 클럽 활동이나 봉사활동 리더십 마찬가지. 자, 3학년 때부터는 진로를 구체적인 기업들을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경영학을 하는데 경영학에서 어떤 분야로 갈지, 경영학의 분야가 한 50가지 된단 말이에요. 직업만 해도 한 100가지가 됩니다. 실제로 그 중에서 내가 H1 비자가 나오는 직업이 어떤 것들인지, 또 어떤 직무가 나한테 맞을지, 그러면 이런 직무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은 어딘지, 이것들이 이제 3학년 때는 늦어도 조사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거 언제부터 하면 좋다고요? 입학 전부터 하면 좋다고요. 그런데 입학 전에 안 해요.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데도 그냥 학교를 가버려요. 그리고 이거를 1학년, 2학년 때도 안 해요. 정말 수천 명을 만나봤는데 이거를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와가지고 상담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이렇게 낮은 수준의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아니라 정말 아이비 가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너무나 많아서 참 부모님들도 너무 답답해하죠. 그때 와서 이거를 교수님 왜 이제 알았을까요? 이거를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듣습니다. 이거를 왜 이제 알았을까요? 이거를 알았으면 이렇게 학교를 안 갔을 텐데요. 이거를 뒤늦게 깨닫는 거죠. 아, 미국은 이렇게 다르군요. 유학원에 쓰는 거 안 가르쳐 줬는데요. 저도 미국에서 박사를 했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요. 그러니까는 정말 너무 많이 듣는 내용들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미리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고민.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3학년 때 가서 공부하면서 전공 과목 들으면서 인턴십 지원하면서 이걸 학생이 조사하려고 하니 이게 시간이 되냐고요. 미국에 유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졸업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어렵거든요. 정말 잠 못 자고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고 학점 취득하고 이걸로 너무 힘든데,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인턴십도 해야 된다, 뭐 이력서도 업데이트 해야 된다, 더구나 직무 결정해라, 기업 선택해라, 이렇게 자꾸만 정보들은 들어오고 시간은 없고 하니까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늦어도 언제는 해야 된다? 이제 최마지노선이 3학년 때는 해야 돼요. 3학년 때 해야 전공 과목 선택도 그거에 맞춰서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력서도 더 업데이트하고, 그거에 맞춰서 인턴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십은 이제 1, 2학년 때 인턴십을 1, 2학년 때는 전공하고 100% 매칭이 안 되지만 3학년 때는 무조건 전공 매칭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턴십 경력을 1, 2학년 또는 취업 입학하기 이전에 했던 경력까지 포함해서 한 2~3개의 최소의 인턴십 경력을 빌드업 시켜놓고 이력서에, 그리고 이제 인터뷰 연습을 해야 돼요. 물론 1학년, 2학년 때 내가 기업에 인턴십을 할 때 인터뷰를 했겠죠. 그 연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제 최소한 가려고 하는 기업이잖아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정규직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은
학교로 오는 언캠퍼스 리크루팅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 기업과의 인터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전에 1학년, 2학년 때 이미 연습을 하고 이미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인턴십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력서는 내가 속일 수가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내가 1학년, 2학년 때 인턴 했던 것들 또는 내가 발런티어 했던 것들 또는 뭐 정 없으면 이제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학교에서 뭐 조금 이렇게 뭐 교수님들 도와줬다거나 뭐 이런 것들 어쨌든 뭐 발런티어 했던 것들 다 집어넣어서 한 장짜리 이력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럭클리 이게 인터뷰가 잡혔으면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학생들이. 왜냐면 인터뷰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연습들 많이 하시고 연습을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예. 가능하면 전문가의 코칭을 받는 거 좋습니다. 영어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는 인터뷰의 어떤 태도라든지 미국의 리크루터들이 원하는 또 기대하는 답변들이 있어요. 그 답변들이 나가야 아, 이 친구가 어떤 기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떤 채용을 해서 인턴을 시켜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꼭 전문가와 좀 이렇게 인터뷰 연습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기가 사실은 이제 1차 결정되는 시기이죠. 보통 이제 9월, 10월에 학교에 잡혀가 열리면 그 리크루팅에 오는 기업들을 미리 살펴보시고 학교에다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타깃 기업 정하고 타깃 직무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추어서 이력서가 수정이 되고 그거에 맞추어서 내가 인터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이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2개월 인턴십은 결국은 이 인턴이 끝나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인턴십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전공과 직무가 매칭이 되는 곳에 지원을 하셔야지만 그래야 내가 나중에 OPT가 나오고 또 H1B까지 연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3학년 1학기 온캠퍼스 들어갈 때서부터 내가 전공과 직무를 매칭을 시켜서 진행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혹시 나중에 다 인턴하고도 내가 전공하고 매칭이 안 돼서 OPT가 안 나오거나 H1B자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회사에서 그 해고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까지 고려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4학년인데요. 4학년들은 이제 원래는 4학년 1학기는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이미 3학년 2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3개월 동안 인턴십을 한 상태에서 그게 끝나고 정규직 어퍼를 이미 받은 상태여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그 정상이에요. 영주권이건 시민권이건 F1 학생이건 똑같아요. 근데 혹시 아직 4학년인데 내가 정규직 어퍼를 받지 못했어. 그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졸업 시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졸업을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에 더 인턴십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대학원 갈 필요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전공들을 미국의 대부분의 잡들이 대학원을 진학해서 대학원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어떤 잡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뭐 한 5%도 안 돼요. 거의 95%의 직무는 내가 학부 졸업하고 내가 기업에서 일한 경력에 대한 어떤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대학원 진학할 필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미국에서 체류를 해야 되니까 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OPT를 1년에서 OPT 기록을 쌓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졸업 시기를 결정을 하자. 졸업을 늦춰야 되는 경우도 있으면 늦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은 4학년 때 미리 한국 취업을 준비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4학년 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를 구체적인 진로나 잡을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말씀을 드렸지만 내 직무와 전공 매칭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정해져 있어야 내가 잡을 찾기가 훨씬 쉬워져요. 내가 두루뭉술하게 선생님 저는 뭐 은행권도 좋고요, 투자도 좋고요, 뭐 회계도 좋고요, 뭐 유통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이거는 취업이 안 돼요. 오히려 선생님 저는 이쪽 분야가 좋습니다. 한두 가지 딱 분야를 정해서 그쪽에 맞춰가지고 커리어를 처음서부터 가져가고 그거에 맞춰서 이력서가 빌드업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기업에서도 그런 학생들을 찾고 있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학생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인 진로나 세부 잡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4학년 때는.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이력서 수정하고 목표 기업을 직접 컨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4학년 1학기 때 또 리크루팅 오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그 기업에 이제 컨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내가 일일이 기업들마다 들어가거나 뭐 아니면 뭐 사이트를 들어가서 또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때 이제 직접 HR로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일하려고 원하는 그 해당 부서의 어떤 그 뭐 직원분들을 찾아가지고 매니저분들을 찾아서 그 매니저한테 보내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런 디테일하고 어떤 뭐 약간 프랙티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나 조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4학년 때 내가 오퍼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은 내가 4학년 1학기 때부터 이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 2, 3학년을 통해서 인턴십 최소한 한 3개 정도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인턴도 경험이 없다 그러는데 미국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 4학년 1학기 때 무조건 인턴을 어딘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학기 중에. 예. 그렇지 않으면 진짜 4학년 2학기 졸업하고 나서 OPT 기업 찾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OPT를 못 찾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국을 가거나 아니면 대학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면은 뭐 제대로 지메시대도 준비하고 이러면은 이제 좀 더 업per 레벨의 대학원을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짜 아무 대학원을 가거나 그냥 아니면 그냥 한국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국 들어와 버리면 그때는 다시 미국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예. 왜냐면은 미국에 있으면서 OPT라는 거를 통해서 이 기간 동안에 일을 하는 동안에 H1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한국에 들어와 버리면 더 이상 미국으로 가려면 다시 대학원 진학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낭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학년 때는 아직 인턴십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내가 진로가 결정이 안 돼 있고 이렇게 흐지부지 되어 있으면은 1학기 안에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졸업을 늦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온캠퍼스 리크루팅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는 뭐 링크드인, 인디드, 뭐 커리어 빌더, 뭐 인턴십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봐야죠. 그리고 네트워킹 통하고 이제 물론 저희를 통해서 또 저희도 다 같이 잡서치를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기 90일 전서부터 OPT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마지막 수업 기준으로 해서 60일 졸업 후 60일이 되기 전까지는 OPT 신청이 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OPT 어프로벌이 나와서 내가 미국에서 최소 1년 물론 그때도 기업이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업에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는 어떤 자격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가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1학년 때부터 더 중요한 건 입학 전이고요. 입학 전에 이제 학교 결정서부터 전공 결정, 지역 선택을 제대로 하시는 게 미국 취업의 50%다.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1학년 중요하고 2학년 중요하고 뒤로 갈수록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4학년이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미국 취업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한국으로 오셔서 한국 취업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으로 왔을 때는 한국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서류 준비도 많고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미국에 있으면서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미국 유학을 했는데 한국 취업한다? 저는 별로 이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에서 OPT 3년 또는 H1을 통해서 5년에서 6년 경력을 쌓고 경력직으로 한국으로 스카우트해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의 경력을 쌓고 들어오시라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미국 어떤 유학의 어떤 취업과 관련돼서 효용 가치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미국에서 공부만 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버렸다. 100이면 100, 미국에서 취업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구나라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OPT를 활용을 하고 또 H1을 활용을 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싶은 학생들도 미국에서 꼭 경력을 쌓고 한국으로 들어오더라도 오자. 그런데요, 경험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경력을 쌓고 나면은요, 보통 이제 영주권 진행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이랑 미국이랑 뭐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보거나 뭐 연봉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국이 월등하게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이제 그때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 갈래. 그러면 그때는 한국으로 지원해서 경력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시 채용을 통해서. 그때 그런 헤드헌터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그때 이제 저희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국 기업들보다는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훨씬 더 갖고 있는 회사니까 가능하면 1학년 때부터 또는 입학하기 전서부터 최악의 경우라도 4학년 때는 이거를 같이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번 가을에 진행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인데 가을 학기 인턴십
진행하고 있으니까는 지금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캠퍼스 리크루팅 3학년이나 2학년들이죠. 캠퍼스 리크루팅 또 4학년들 포함해서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9월, 10월에 캠퍼스 리크루팅에 참여하려고 하는 학생들, 1학년들은 아니에요. 1학년들은 가을학기 인턴십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뭐 2학년, 3학년, 4학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데 경력이 많지 않은 학생들은, 경력이 2가지 이상 안 되는 학생들은 이제 가을학기 인턴십도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데 리크루팅에 OCR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캠퍼스 리크루팅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저희가 본사가 있으니까 미국에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한국에 혹시 상담하시려는 분들, 아직 한국에 있어서 아직 입학 전이어서 또는 미국으로 아직 들어가시기 전이어서 그럼 한국에서 삼성동으로 오셔서 방문 상담하셔도 되고요. 또는 전화로 상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한 내용보다는 학년별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본인의 유학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